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서거를 한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제보 신고가 국민의힘 인용환 국회의원실로 전화가 왔어요. 010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용환 의원실에서 빨리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결국 전화한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김포에 사는 사람인데 왜 전화를 했느냐 했더니 둘러대는 말이 무속인이 그런 예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속인의 예언을 듣고 예방 차원인 때문에 했다. 이 50대 남성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 이 사람을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무속인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 40대 중반 이상의 연령이신 분들은 10월 26일이 무슨 날이냐 이러면 대충 다 아십니다. 무슨 날이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불행하게 시해당한 날입니다. 그 날이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1979년입니다. 저도 그걸 어릴 때지만 기억을 합니다. 왜냐, 저희 그 어르신들이 그 소식을, 그 당시 흑백 텔레비전 시절이었거든요.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막 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왜 우리 저 어머니가 저렇게 우실까? 응? 왜 저렇지? 이렇게 제가 아주 어릴 때 잘 몰랐으니까요. 그때 아마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난 그날 이후 뭐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이겠죠. 1979년 10월 26일이 그날입니다. 지금도 동영상이나 뭐 이런 인터넷에 보면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큰 충격을 줍니다. 그 선연이 낭자한 그 식당 안가에 어떤 그 사진 촬영된 거 보면 정말 지금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죠. 뭐 물론 그 뒤에 사형을 당했지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흉탄에 맞고 바로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죠. 이런 12.6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2030 MZ 세대들은 이걸 잘 모를지 몰라도 40대 중반 이상이면은 12.6 이러면은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을 맞고 돌아가신 날이다, 이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6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한다. 이 말이 낭설인지 알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죠. 끔찍한, 뭔가 불행이 닥쳐올 것만 같은 끔찍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2.6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한다는 말은 낭설이지만 심리전, 즉 이 소식을 듣는, 이 유언비어를 듣는, 이 낭설을 듣는 국민들에게 마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도 10월 27일 날 서거하는 게 아니고 10월 26일 날 서거한다는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화한 본인이 경호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은 인용환 의원실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 말은 그 전화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 귀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호 쪽 경호를 강화해라, 뭐 이거 뭔가 좀 아는 사람 냄새를 풍기는 뭐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인용환 의원에게 전화를 했을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8명인데요 108명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왜 거기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인용환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용환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소중한 직업이죠. 물론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로 전화가 아니고 의원실로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의원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주로 비서들이 받습니다. 보좌관도 있지만 비서들이 전화를 받게 되죠. 그럼 비서에게 뭐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겠지만 이런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서거한다. 경호 인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비서는 바로 인요한 의원에게 보고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인요한 의원이 의사가 아니고 그냥 뭐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이었다 하면 뭐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요한 의원은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 목숨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성격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전화하는 거죠. 경찰이 바로 전화하고 바로 대통령실로 바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또 인요한 의원은 얼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뭐 만찬에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루트가 열려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가도록 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10월 26일 서거 제보를 했다는 그 사람을 김포 소재에 찾아가서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근거가 뭐냐? 무속인이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인데 그 무속인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도 알 수 있습니까? 무속인이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낭설이죠, 낭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이 이제 이 경찰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예언을 했다는 무속인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속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괴담을 퍼뜨리고 있느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느냐, 이걸 경찰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전화를 한 이 사람도 문제되지만 이 전화한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 죽는단다. 10월 26일 날 예언이란다. 신의 계시란다. 왜? 그럼 어떤 근거로 이 무속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괴담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박근혜 정권 때 탄핵 과정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이나 소문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가령 북한산에 가서 뭐 무속인들을 모아놓고 구슬했다는 둥, 세월호 그 빠진 그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만나서 연애를 했다는 둥,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어떤 조윤선 장관이 뭐 팔선녀의 일원이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대통령을 국민들과 격리시키면서 고립시키는 작전을 쓰는데 바로 이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할 일은 이 무속인이라는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이 왜 이런 괴담,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제보 전화를 한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 무속인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무속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나 특정 정치 세력이나 또는 반국가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괴담이나 허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아닌지 수사기관은 이 점을 빨리 잡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짜뉴스나 괴담이 설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